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 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기술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미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 2년 전 강원도와 원주시도 뛰어들었습니다. 점차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이달 초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착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강원대학교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부터 시작한 겁니다. 산업 기반도 갖춰집니다. 중장기적으로 1조 3천억 원을 들여 원주 불온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면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삼성이나 SK 같은 그런 큰 반도체 기업들도 원주에 올 수 있으리라고. 여기에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해집니다. 차량 반도체 세계 1위 기업과의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은 그 첫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연구, 기술 협력 등으로 신생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AI 의료 기술을 뒷받침하는 또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 원주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건은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넓히며 반도체 기업이 찾아오는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겁니다. 강원도 반도체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그 핵심에 의료 AI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와서 마치 반도체 엑스포를 보는 듯합니다. 강원도는 이런 시도를 통해 2028년까지는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강원도 내 산업단지마다 노후화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노후산단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첫 일반 산업단지인 후평 일반 산업단지. 곳곳에 5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깨진 창문에 폐허가 된 건물. 지붕은 뜯겨나가고 담장엔 자풀이 무성합니다. 최악이라고 봐야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 정부 정책이 좀 따라주지를 못했죠. 새로운 투자자의 발길도 뜸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을 훌쩍 넘기면서 일부에는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곳도 눈에 띕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강원도 산업단지 82개 가운데 20년 넘은 노후 산단은 32곳, 전체의 40%에 가깝습니다. 가장 오래된 후평 산단을 시작으로 탈바꿈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스마트 기술. 먼저 공장과 물류시설부터 편리하게 첨단화합니다. 안전관리, 주차, 가로등 등 기반 시설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관리합니다. 일하는 환경도 개선합니다. 직업교육기관이 들어서고 문화와 체육, 거주시설까지 마련합니다. 2027년까지 275억 원이 투입됩니다. ICT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무탄소의 혁신 공간으로 바꾸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인재와 신규 투자 유치가 가능할 거란 기대입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좋은 인재들을 갖고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춘천 기업혁신파크와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과 연계해 상승 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최근 소, 돼지값 하락 속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원 일부 농가는 유난히 농장 운영이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지역의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이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철원의 양돈 농가입니다. 낡은 돈사 지붕에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건물 옆면은 비닐로 얼기설기 막아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시설 현대화 공사는 꿈도 못 꿉니다.
돼지를 좀 더 잘 키우고자 그런 건축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은데 농장의 재건축, 재축, 신축 등이 완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철원 전체 농가의 절반인 25곳이 같은 상황입니다. 2020년 철원군이 만든 조례 때문입니다. 양돈 농가 입지 규정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 2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철원군의 조례가 전부 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시설 공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신축은 물론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한 악취 저감 시설 공사는 물론 화재나 재해 등 피해 복구 공사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농작물을 닫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일자 손도 못 대는 거거든요. 눈이 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아예 짓지를 못하고 폐업을 하는 단계가 오고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철원군은 당시 악취 민원이 너무 많아 노후 공장을 줄이려는 취지였다며 법적 검토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합니다. 각종 처리시설 설치를 규정한 관련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축도 못하게 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가 점점 강화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더 이상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철원군은 바뀐 양돈 환경과 국민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춘천시가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 공사장과 지하도 상가,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이르면 내년까지 지표 투과 레이더와 AI 기술을 활용해 집안 침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계획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입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에 인근 고속도로 통행마저 차단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제와 대구 등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산불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동 지역 건조경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지만 목요일 비 소식도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등산을 즐기려는 발길이 늘면서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이어지면서 나흘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 2017년 5월 초, 강릉과 삼척에서도 입산자 실화로 인한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림당국은 인적이 드물고 산불 위험이 큰 일부 임도와 등산로 출입을 다음 달 중순까지 통제했습니다. 또 출입이 가능한 등산로에서는 입산자들을 상대로 산불 발생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보통 화재 나는 게 보통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인화물질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교도하는 편입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4조 4,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2,4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업별로는 스마트기기 수업 환경 지원과 학교 안전시설에 각각 100억 원 안팎을 투입하는 등 안전 강화와 디지털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열리는 강원도 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어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식품납품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신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업체와 2,500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 납품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물품 선정과 구입에 교육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박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도의회 상임위원회 국외 출장 과정에서 차량 임차 비용과 통역 경비를 600여만 원 부풀려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문제가 된 비용은 출장을 갔던 도의원 개개인으로부터 환수하고 공무 국외 출장 경비 산정 방식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원주시 무실동의 한 도로에서 61살 홍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37살 박모 씨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박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보면 강원도의 구매 비율은 0.44%로 법적 기준인 1.1% 이상에 못 미쳤습니다. 또 화천군 0.14, 인제군 0.16% 등 강원 13개 시군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출연기관 가운데 속초의료원은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강원도가 지방채 1,9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재정 운영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